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진호 유튜버 관련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진호 유튜버는 가수 영탁님, 그리고 가수 황용님, 그리고 최근에는 가수 김호중님에 대한 카더라 이야기로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이비 기자, 사이비 교수, 그리고 무직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진호 유튜버가 서대문 경찰서에서 무혐의를 받을 때 일정 부분 위증을 하고 무혐의를 받은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칼럼 기고로 쓴 다음에 그리고 이 소식을 첨부하고 이진호 유튜버는 사실은 서대문 경찰서에서 권영찬은 인기 연예인이다, 방송인이다, 인기 인플루언서다. 그래서 자신은 공익을 위해서 권영찬 씨 영상을 제작했고 그리고 그 당시 이러한 게 허위 사실인지 몰랐다. 그런 내용을 해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기소 이유서를 떼서 정확히 알아보니까요. 이진호 유튜버가 위증을 해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이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정확한 증거까지 줬습니다. 제가 제출한 정확한 증거는 무시를 하고 이진호의 거짓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내용은 청와대 감찰팀에도 또 경찰 감찰팀에도 제가 신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서부지검에 항고를 할 때 이 내용도 함께 첨부할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진호가 주작하는 스타일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서대문 경찰서에서 위증으로 무혐의 받아내 제3자 기사 전송의 위배, 사람이 아닌 언론사다. 여러분들 제3자 기사 전송하니까 제3자 자자가 놈자자인 줄 아시는데 사람이 아닙니다. 언론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진호 유튜버는 본인이 10년차 기자라고 합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강경훈 기자도 10년차 기자라고 합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이거를 제3자를 사람으로 보고 권영찬은 필명을 쓰면은 네이버에서 제재를 받고 그 언론사는 벌점을 맞고 퇴출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언론 업계를 잘 아시는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실명이 아니라 실명이나 제3자의 이름으로 기사를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매체가 포털 사이트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중대한 부정행위입니다. 하나하나 까드리겠습니다. 필자는 현재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을 맡으며 유튜브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소위 연예인들이 머뭇하더라로 공격을 받을 때 팩트를 기반으로 사실에 대해서 도움을 주거나 그러한 내용의 방송을 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용호 씨 그리고 이진호 씨입니다. 김용호 씨는 안타깝게 자살을 했고 이제 이진호 유튜버가 남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이버레카는 모릅니다. 저는 한 녀석만 팹니다. 이진호 유튜버가 워낙 주작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지난 2021년에는 김호중을 괴롭히는 안티팬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와 임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고소하며 100만원 벌금과 함께 악플 예방 교육을 받게 기소유예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추가로 7인을 서초경찰서와 송파경찰서에 고소해 8인이 전부 처벌을 받았으며 벌금 또는 기소유예와 함께 악플러 예방 교육을 이수하겠습니다. 악플이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중독에는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그중 다른 사람을 유튜브상이나 SNS상에서 괴롭히는 악플을 다는 것은 행위 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 중독은 척도로 보면 1단계부터 10단계로 볼 때 10단계까지 가게 되면 단순한 온라인에서의 공격을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나와 남에게 해를 충분히 끼칠 수 있는 사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멈추게 해야 됩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악플을 다는 사람, 또 이진호 유튜버처럼 주작을 의심받는 유튜버들은요, 나중에 정도가 세집니다. 김용호 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10단계를 넘으면요, 현실 세계에서 돈을 받거나 또 그런 걸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결국 안타까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필자는 또 유튜브상에서 머뭇하더라로 연예인들을 공격하는 사이버레카를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제보를 받아서 연예인들을 소재로 하는 유튜버 중 대표적인 유튜버가 기자 출신 이진호 유튜버입니다. 최근 기자 출신 이진호 유튜버는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서울 서부지검으로부터 상백만원 약식 기소를 받았습니다. 통상 한 달 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떨어지면 300만원 벌금을 내거나 정식 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유튜버 이진우 약식 기소 벌금 300만원, 영탁 음원 사재기란 제목의 뉴스를 단독 보도한 후 검찰이 유튜브 채널 연예 대통령 이진우를 운영하는 이진우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 기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연예계 관계자 A씨는 지난해 1월 이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A씨는 이 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로 방송을 하고 특히 2021년 11월 19일자 방송에서 미스터트롯 음원사재기 영탁 음해세력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도 자신을 음해세력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서울 서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지난달 구약식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부지법 약식재판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불복하는 경우엔 정식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도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약식 명령으로 올라온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필자도 이진우 유튜버를 서대문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필자는 지난 2015년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그해 2015년부터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코칭 심리학과의 견인교수를 4년간 맡았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강연이 바빠지면서 견인교수를 할 수 없어서 학교의 간곡한 부탁으로 외래교수로 또 3년을 맡으면서 7년여간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교수를 맡았습니다. 또 지난 2019년 후배 교수의 부탁으로 커넬대학교 한국캠퍼스의 상담학과 정교수로 3년간 교수를 맡았습니다. 10년의 교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커넬대학교는 미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이기에 한국 교육부에서는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유명 미국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한 비인가 학교입니다. 이진우 유튜버는 이러한 필자를 대상으로 사이비 교수라고 칭했으며 필자가 객원 기자를 맡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사이비 기자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지난 2022년 필자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하는 한 유튜버를 고소해서 수원지검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게 했으며 현재는 벌금을 늦게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식 재판을 받고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것에 대한 해명과 함께 모든 사안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 출신 이진우 유튜버는 300만원 벌금을 받은 영상을 그대로 재탕을 1년이 한참 지난 뒤에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필자의 고소로 300만원 벌금을 받은 이 유튜버의 영상을 오타까지 그대로 베낀 이진우 유튜버에 대해서 필자는 41가지 범죄 사실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진우 유튜버는 자신의 방송에서 권영창이라는 사람이 연예인은 맞냐? 뭔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진우 유튜버는 필자를 사이비 교수의 사이비 기자, 무직자로 몰아세우며 소위 방송이 없어서 전업 유튜버라고 자신의 방송에서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경찰서에서 41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진우 측의 조사에 의하면 필자는 연예인이기에 자신은 공익을 위해서 방송을 만든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허위사실의 뜻은 없었다며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필자는 이미 방송을 안 한 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상담심리학 교수로 방송에 종종 출연했기 때문에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때도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이며 강연가라고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설사 필자가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유튜버들의 먹잇감으로 마음대로 사용이 되는 것도 괜찮은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진우 유튜버의 방송으로 인해서 최승봉이라는 연예인이 안타깝게 자살했습니다. 물론 유튜브 방송에서 암이라고 거짓 사실을 전해 이익을 본 최승봉에게 원천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승봉이 자신의 방송에서 너무 공격을 당한다. 제발 이진우 유튜버가 방송을 그만해라. 자살한다고 실제로 자살 기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최승봉이 잘못은 했지만 그것이 죽음에 꼭 이루어야만 했을까 묻고 싶습니다. 이진우 유튜버는 사과 한 번 없었으며 자신이 만든 최승봉 관련 영상을 내리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 이성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까지 연예인들이 유튜버들의 돈 버는 소재로 쓰여야 할까요? 필자는 1차 칼럼을 쓰고 서대문경찰서에 이진우 유튜브에 대한 무혐의를 재검토하고 항고를 준비하다가 기절초풍을 할 뻔했습니다. 필자의 고소 내용 중 필자가 권필원이란 개공기자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진우 유튜버는 네이버는 제3자 전송을 불법으로 보고 그러한 내용이 적발이 되면 언론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필자를 악의적인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진 씨가 이 언론 업계를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실명이 아니라 실명이나 제3자의 이름으로 기사를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매체가 포털 사이트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중대한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제3자 전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한 네이버, 카카오 규정집 전체를 제출했으며
그 규정집에서 전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며 이진우 유튜브의 거짓 방송에 대한 내용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필자가 있었던 A 언론사 대표는 언론사는 필명을 쓸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제3자 전송 위배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네이버 등록 언론사가 네이버 등록이 되지 않은 자사 언론사의 기사를 네이버 등록 언론사로 송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라는 사실 확인서까지 명확히 경찰 측에 전달했습니다. 필자가 경찰에 제공한 자료 카카오 네이버 규정집 21페이지에 의하면 자체 기사는 언론사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 생산한 기사, 다음 사항에 대해 직접 분석 및 추가 취재, 평가, 비교 의견 등을 담아 재생산한 기사, 정부 및 기관단체, 기업 등의 보도자료, SNS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미디어 콘텐츠 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춰도 기사 작성자의 실명이나 필명이 적시되지 않은 무명기사와 뉴스팀, 편집팀, 온라인 뉴스팀 같은 형태로 기자를 특정하지 않은 기사는 자체 기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무기명이나 온라인 뉴스팀으로 나가는 기사는 불법으로 보는 것이고 필명은 써도 된다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 경향의 기사나 여러 매체의 기사를 봐도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필자는 제3자 전송 위배 이러한 모든 내용을 서대문 경찰서 조사 담당자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2018년 7월 18일 기사는 조선일보의 제3자 전송 위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전송했습니다. 시민단체 포털 조선일보 제3자 기사 전송 위반 솜방망이 처벌.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정례회에서 조선일보의 제3자 기사 전송 위반에 대해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 및 재평가 제재를 결정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일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깜깜이 심사 구조부터 바꿔라는 논평에서 조선일보는 올 1월부터 7월 2일까지 포털 제휴 매체가 아닌 더스타의 기사 총 4,890여 건을 자사 기사인 것처럼 네이버와 카카오에 송출했다며 더스타는 조선일보 계열사인 디지털조선일보 소속 사업부에서 지난해 10월 자회사로 분사된 연예매체입니다. 이 기간 더스타는 조선일보의 우회 송고 덕분에 트래픽 장사로 상당한 이득을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제3자 전송 위배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네이버에 등록된 조선일보가 네이버에 등록되지 않은 자사 언론사 더스타의 기사를 무더기로 송출할 때 이거를 제3자 전송 위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진우는 강경유는 이거를 사람이고 필명을 쓰면 안 된다라고 경찰을 설득하고 경찰에게 위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된 자료를 100% 팩트의 자료를 경찰에게 넘겼는데 경찰은 제 말은 무시하고 이진우 유튜버와 변호사의 말을 믿고 무혐의를 일정 부분 내린 겁니다. 당시 이 기사는 핫 이슈가 되면서 여러 언론사에 노출됐습니다. 즉 필자에게 고소를 당한 이진우 유튜버는 권영찬이 건필원이라는 필명을 쓴 것은 네이버 규정 제3자 전송 위배를 했기에 자신이 네이버에 알리면 언론사가 벌점을 맞아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거짓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필자는 경찰이 이 부분은 잘 모른다고 해서 네이버 카카오 규정집과 함께 스포츠 경향과 민원련 등 여러 기사를 캡처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는 스포츠 경향 외에도 미디어오늘과 기사협회보에도 실려 있어서 이진우 유튜버도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진우 유튜버는 왜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경찰을 설득을 시켰을까 의문입니다. 이렇게 변호사를 대동한 이진우는 경찰도 속였습니다. 권영찬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제3자라는 것은 필명을 쓰면 안 되기에 자신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코미디 프로그램도 아닌데 담당 수사관과 담당 팀장까지 필자가 제공한 진실, 사실은 외면한 채로 이진우 유튜버에게 거짓 주장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필자는 경찰과 이진우와의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귀한 시간을 내서 어렵게 모은 진실의 자료는 이진우가 수사를 받으면서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이 부분 또한도 허위 주장이 아니라고 경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제공한 필자의 진실이 외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정확한 내용을 잘못 해석한 담당 수사관과 팀장에게 부탁합니다. 방송이나 기사 관련해서 모르면 최소한 네이버 카카오 규정집을 제공하고 제3자 기사 전송의 위배가 사람이 아닌 언론사 제3자라는 것을 꼭 알고 다른 사람도 이러한 억울한 내용이 있다면 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을요 검찰에 고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고를 할 겁니다. 필자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를 만들고 필자의 개인 비용으로 운영을 하며 어려운 연예인들에게 대해서 무료 상담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억울한 연예인과 억울한 시민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기고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이진우의 주작 방법을 아셨죠? 끝까지 거짓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경찰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경찰들
어이없게도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모르면 저한테 물어봤어야죠. 이 영상 그대로 박제하고 다음 주쯤 이진호 서부지검에 고소합니다.